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근사체험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다른 영적 현상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죠. 현대인에게 그 스마트폰을 소개해서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을 바꾼 사람이 바로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췌장암을 오랫동안 앓다가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전기에 보면 그 마지막이 잘 나와 있는데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잡스가 아이들 또 아내 로렌을 차례로 오랫동안 바라본 다음에 그들의 어깨너머로 아무도 없는 허공을 오랫동안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오와우라는 감탄사 3마디를 하고 눈을 감았는데 뭘 봤길래 감탄사를 외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은 스티브 잡스의 영혼을 만나서 그때 뭘 봤길래 그렇게 감탄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삶의 종말 체험입니다. 이걸 연구한 분은 피터 패닉이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은 그 간질, 뇌전증에 관한 연구도 많은데 이건 뭐냐면 임종이 가까운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 떠난 가족을 만나거나 뭐 가족이 아니라 친지일 수도 있죠. 또는 임종을 앞둔 사람이 멀리 떨어진 공간에 있는 지인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는 이런 현상을 삶의 종말 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체험을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우리에서 10년 전쯤에 죽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번역돼서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하스피스에서 임종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임종자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아주 편안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 선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피터 패닉 박사인데요. 이 책이 출간될 무렵에 영국의 한 방송 매체와 가진 인터뷰입니다. 강조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건 TV의 스위치가 꺼지듯이 그게 한 번에 일어나는 단순한 일이 아니고 여러 단계의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먼저 죽은 가족, 친지가 임종이 임박해서 방문을 하는 이런 게 여러 단계의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큐블-롤로스 박사가 쓴 책에 소개된 이런 사례죠. 어떤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하던 엄마는 즉사를 했고 딸과 아들은 각각 중상을 입고 서로 다른 병동에 이송이 됩니다. 로스 박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애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는데 여자애를 그러니까 임종 임박해서 가봤더니 여자애가 죽기 바로 직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하면서 엄마와 남동생이 벌써부터 자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로스 박사는 전화를 받는데 아이 엄마가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남동생이 방금 죽었다는 건 모르고 있었는데 여자애 그 죽고 나서 곧 아동병원 다른 병동에서 남동생이 10분 전에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애는 현장에서 죽은 엄마 그리고 자기보다 10분 전에 먼저 죽은 남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것이죠. 현장에서 엄마 남동생이 다 죽었다면은 뭐 이런 사례를 오늘 소개해드리지도 않았을 텐데 남동생이 죽은 건 몰랐을 텐데 바로 직전에 자기 남동생이 죽은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삶의 종말 체험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는 1926년에 윌리엄 바렛이라는 아일랜드 왕립과학원의 물리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한 환자가 임종 시 어떤 환영을 보게 되는데 이걸 이 당시에 윌리엄 바렛이 조사를 해서 죽음의 자리에 나타난 환영도 데스베 비전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주인공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지만은 출혈이 심해서 죽어가게 된 상태였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상냥한 미소를 띠고 특히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 거죠. 그래서 간병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뭘 보고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본 걸 얘기를 하는데 사랑스러운 빛 경이로운 존재들 하면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본 거죠. 내가 온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네. 여기까지만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 정도로 넘길 수가 있을 텐데 이 환자가 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 아버지가 동생과 같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의 동생이 사실은 3주일 전에 먼저 죽었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가족들이 일체 입을 다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던 건데 이 주인공이 자기 임종 임박해서 오래전에 죽은 아버지하고 불과 3주일 전에 죽었지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던 자기 동생의 마중을 받게 된 거죠. 이때 나타나는 망자의 영혼은 특징이 있는데
생전 어떤 신체적인 결함,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절단돼 있었다든가 하면 거기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또 삶의 절정기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체험자 중에는 과학교육을 받은 의료인도 많습니다. 간호사인데요. 새벽 3시에 자다가 뭔가 깨서 봤더니 아버지가 침실 밖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그때 81살이었는데 모습은 40, 50대 전성기 얼굴을 하고 서 있으면서 서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일어나서 아버지가 서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이제 괜찮아, 나는 훨씬 나아졌어 하면서 벽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당시 말기 알츠하이머 치매로 요양원에서 투병 중이었었는데 그날 새벽에 6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3시간 전에 딸을 방문을 하고 저쪽 세상으로 건너간 거죠. 그래서 체험자는 기묘하지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사례인데 죽음의 기술에 소개된 사례인데요. 주인공은 18살 때 영국을 떠나서 호주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오래 걸리니까 선실에서 침상에 누워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자기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있어서 봤더니 할아버지가 자기 침대 옆에서 자기를 내려보고 있었다는 거죠. 영국을 떠날 때 할아버지가 중환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걸 봤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침상을 튀어오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그냥 거기 서 있었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서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호주에 도착해서 영국 집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이 바로 자기가 침대 옆에서 자기를 내려봤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일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수십 년 알고 지낸 어떤 신장내과 교수 한 분이 몇 년 전에 경험한 사례입니다. 미국으로 2달 정도 단기 연수를 갔는데 이분이 올빼미 스타일로 새벽까지 일을 하는 분입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2시경에 숙소 문 밖에 인기치경이 나서 문을 열어봤더니 서울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복막 투석을 받고 있고 신부전증, 심장이 나빠서 2가지 병이 겹쳐서 투명증인 환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나아서 아프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좀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인사만 하러 온 거고 누가 기다리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 그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에 귀국해서 의무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이 환자는 그 사이에 사망을 했고 바로 사망 시각이 한 달 전 미국에서 만났던 그 시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례는 좀 섬뜩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기록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꽤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전 때 기록에서 보면은 전사한 군인이 베트남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 시각에 미국 고향집 가족들 앞에 모습을 나타냈다라든가 이런 기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이거와 똑같거나 유사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미친놈 소리 듣기 때문에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은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런 체험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 단조하지만 인간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에 걸쳐져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걸 알려주는 실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최하숙 선생은 하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로서 오래전에 이런 책을 냈는데 이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 즉 죽을 때가 되면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동네 어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 또 오래전에 죽은 친지가 병실 구석에 와 있다면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상, 이승이 되겠죠. 꼭 가게 될 저 세상, 저승을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환자가 자기랑 이야기하다 갑자기 아무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면서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는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서 자기랑 이야기를 시작할 때 보면은 아까 얘기가 끊어진 부분부터 정확하게 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이 혼미하거나 먹고 있는 약물의 영향으로 혼돈스러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의식이 아주 활짝 깨어 있을 때 이런 체험이 발생한다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아주 무의식 상태, 의식불명 상태로 있던 환자가 다시 의식이 돌아와서 죽기 전에 짧지만 맑은 의식을 회복할 때 이런 체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이런 체험을 실제로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죽기 몇 시간 전 죽어가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편안함, 죽은 친구들의 마중이라는 제목으로 5년 전에 외신 보도인데, 뉴욕의 한 대학의 과학자들이 하스피스에서 임종 간호를 받고 있는 66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는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봤더니 환자들이 거의 매일 적어도 한 번 이런 체험을 한다는 거죠. 죽은 지인들의 방문을 실제로 느꼈고, 이 지인에는 꼭 가족들만이 아니라 친구, 친척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 임종이 임박할수록 죽은 지인들의 방문은 더 잦아졌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얘기를 하면서 죽기 전에 경험한 이런 현상이 아주 심오할 정도로 이 본인들한테 의미가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죽은 지인들의 방문이 수개월, 또 수주일, 수일 혹은 몇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크게 줄여주었고 또 죽는 걸, 즉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감을 훨씬 수월하게 해줬다. 이것이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알고 실제 활용한 사례입니다. 2010년에 간행한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의 책에 이런 사례를 자세히 기술을 해놨는데 41살 영문학을 전공한 여성입니다.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이 증상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여서 당황하지 않고 간병할 수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가 침상에 누워서 아무도 없는 허공에다 대고 누구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가족은 당황했지만 자기는 이게 삶의 종말 체험 이미 아는 내용이라서 어머니를 위축시키지 않고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른다면 아마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을 주거나 또 병원 같으면은 진정제를 주사한다든가 뇌 MRI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부산을 떨 텐데 이런 것들이 임종에 임박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알면 제일 중요한 게 환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격려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알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명한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의 2007년도에도 소개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한 양로원에 오스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2005년도부터 환자들 임종을 지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양이가 한번 회진을 도는 의료진을 같이 따라 돌다가 어떤 병실에 들어갈 경우에 이 고양이가 다녀가면은 환자가 4시간 만에 거의 예의 없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되게 불길하다고 싫어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바꾼 게 사실은 죽어가는 환자를 지켜보다가도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화장실 간다든가 집에 옷을 가지러 갔다가 그 사이에 환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 고양이가 다녀가면 4시간 만에 환자가 거의 예의 없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환자 가족들도 임종 순간을 놓칠 때가 있는데 오스카는 이 고양이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임종 환자가 내는 어떤 대사 물질에 특별히 고양이가 냄새를 맡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려동물,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사람이 듣지 못한 영역대의 소리를 듣거나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기 때문에 아마도 먼저 죽은 가족 또 친지의 영혼을 이 고양이가 봄으로써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삶의 종말 체험에 이 사례를 포함을 시켰습니다.